여러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현재 시각 8시 12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가 촬영한 5.18 관련 사진 1700여 장이 39년 만에 지난 달 말이었죠.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사진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가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열렸는데요.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김태종 연구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국민 설명회 현장 분위기부터 들려주시겠어요? 어떠셨습니까? 예, 어제 그 많은 기자분들과 5.18 관련자 외에도 일반 시민이 그 별관 1층에 설명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쁜 정치인들 빼놓고는 끝까지 다 경청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만큼 어제 이 설명회에 갖고 있는 시민들의 또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이렇게 예. 대국민 설명회의 또 이 타이틀을 광주의 눈물, 그날의 참상이라는 주제로 정하셨던데 이렇게 대국민 예. 설명회를 열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40주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18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진상 규명의 어떤 동력을 삼으려고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사진이 39년 만에 공개되기까지 과정도 쉽지는 않았죠. 네네. 과정 설명도 좀 해주세요. 예. 80년 당시부터 그 당시는 이제 보안사령부라고 불렀죠. 네. 보안사가 생산해낸 여러 가지 사진 자료, 또 기자들한테 강제로 압수한 사진도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보안사가 가지고 있다가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했고 거의 한 1,700여 컷 되죠. 네. 그 사진을 우리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공개를 요구해가지고 언론에 마침내 공개가 된 것입니다. 네, 1,700장의 사진이 담고 있는 이 그날의 진실 또 이 분석까지 예. 하셨는데요.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예, 아직 뭐 분석은 충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공수대 폭력이라든지 우리 광주 시민의 투쟁, 또 뭐 전단을 살포하는 헬기 모습, 그 사진 자료 외에도 예를 들면 김대중 내라는 뭐 조직도라든지 네. 또 당시에 그 선무 활동을 한 정훈 활동 일지 이런 문서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이 과연 어떤 용도로 이렇게 찍고 수집이 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어떤 예. 용도로 이 사진들이 모아졌었는지 그 용도가 밝혀졌습니까? 그 신고본부는 자기들이 그 어떤 그 진압, 5.18 진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5.18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랬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재판 때 증거 자료용으로 쓰려고 일종의 이제 체증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폭동의 증거로 쓰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도 조작된 사건인데 그 사건에 조직도가 있는 것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작의 증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들을 모으고 썼다는데 방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런 사진들 중에서 일정 부분 뭐 다 이번에 공개된 게 아니고 누락된 사진들도 있다면서요. 지금 그 사진 접이 5권부터 17권까지 있는데 그렇다면 1권하고 4권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대개 1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추정되는 지금 현재 빠졌을 때 추정되는 사진들은 어떤 사진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죠? 아마 그 시민들의 그 좀 잔혹한 희생 장면이라든지 공수부대 가혹한 진압 장면 또는 그 뭐랄까요 시민들의 그 시신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닐까. 또 5월 21일 날 발포 지금 5월 21일 사진 보면은 오후 1시경에 이제 발포가 일어나는데 네. 1시부터 5시까지의 사진은 전혀 없습니다. 가장 발포 당시는 못 찍었더라도 네. 그 이후 사진이 있을 텐데 그게 상당히 지금 그 뭐랄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발포를 누가 했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가 진상 규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핵심을 찍은 사진들은 지금 빠져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완전히 그게 소각되거나 사라진 건지 아니면 어디에 또 감춰져 있는지 이 부분도 밝혀야 될 부분이겠네요. 네네. 그리고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야겠죠. 네. 그리고 인물이나 장소 이런 부분들이 그 확인이 가능한 사진들인가요? 지금 현재 공개된 사진들이? 그 날짜와 시간 장소가 쓰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짜가 약간 틀린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개된 사진을 다른 사진이나 뭐 동영상, 증언 이런 것하고 비교 분석해서
좀 정밀하게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뭐 분석 일부는 하셨고 또 사진도 공개가 됐으니까 이 사진들을 보고 우리들이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진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군부가 자기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초기부터 시민들의 항쟁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진 설명해 보면은 군부 시각에서 전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사진은 전혀 설명을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진의 어떤 목차나 목록들을 만들어가면서도 자신들의 유리한 사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댓글이나 그다음에 그 서브적인 설명들을 달았다. 그 이야기는 이 사진을 어떤 목적으로 쓰려 했는지 그 의도성을 좀 담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도로 쓰려 했다고 유추하고 추정을 하십니까? 뭐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철저하게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그런 쉽게 말하면 이 강주라는 것이 자기들이 진압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압했다. 이런 식의 어떤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도를 좀 갖추고 그런 구색 맞추기에 부합하는 사진 중심으로 그 사진들이 구성이 돼 있던가요? 아니요, 사진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들이. 예, 설명을요. 네. 예컨대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무차별 구타당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장면 어떤 것인지 알겠는데, 무등고시 학원생들인데, 그것을 예를 들면 개헌군의 투서관 청년들을 개헌군이 연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아는 사람이 본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왜곡이죠. 자신들의 시각을 통해서 그 사진들을 해석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두환 신군부가 폭동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사진첩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자신들의 죄상을 드러내는 증거물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진 좀 더 꼼꼼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네. 과정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하실지도 알려주세요. 예, 많은 이제 연구자들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첫째는 이제 그 기자들이 찍은 사진하고 소위 보안사 정보요원들, 편의들하고 부르죠. 네. 그 사진이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들이 굉장히 막 시간 순서라든지 날짜가 뒤섞여 있는데, 날짜별로 또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사진을 재정리하면은 진상을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 사진을 좀 분류해서 날짜별, 네네. 시간대별, 그다음에 그 갖고 있는 의도랄지, 그다음 상황들을 예, 예. 좀 더 면밀하게 분석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많은 분들이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내놓으셨을 것 같아요. 어제 나온 이야기들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어제 이제 이 사진을 만든 소위 이제 삼처라는 곳인데, 보안사. 네. 그쪽의 어떤 그 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또 이렇게 만든 제작 의도도 원래 군대 출신인 대학 교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애국을 한 대표적인 사진들, 예를 들면 여성들이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네. 총 들고 있는 그런 것은 완전히 그것은 연출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5월 27일 아침에 도청에서 돌아가신 분들, 또 잡혀가신 분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하늘 보고 누워 있거든요. 네. 이런 사진들은 정밀 검증을 해가지고 정말 그날 5월 27일 새벽에 희생자가 과연 몇 명이나 이런 것을 밝히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조작된 사진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네네. 이게 연출된 사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신군부에 그렇죠. 의해서. 연출된 사진도 있습니다. 그럼 사진에 대한 정말 대단 앞으로의 면밀한 검증, 그다음에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5.18 진상규명 40주년을 앞두고 저희들이 꼭 해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진에 대한 공개가 또 진상규명의 첫 단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5.18 재단 또 5.18 이런 이 연구 기록관 등에서 이 5.18 40주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도 곁들여 한 말씀 더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 곧 출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랬을 때 많은 시민들의 협조, 물론 많은 시민들이 증언하고 했으면 아직도, 여러분 그 당시 우리 80만 광주 시민이었는데 5.18 시에 참가한 인원을 약 2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뭐 소위 피해를 당해서 유공자가 되신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뭐 5천 명이 불과하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그 증언과 제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해자 측, 5.18은 피해 진상은 좀 드러났습니다만은 가해 진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편의대로 활동했던 사람들 또는 뭐 공수부대로 진압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의 보다 활발한 정말 양심선언, 고백, 증언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의 과정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정부가 좀 이 진상 규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무슨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끌어내가지고 고백도 듣고 또 안 되면 어떤 그 뭐랄까 아주 강제력도 좀 동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당시 지휘자급들한테는. 그래서 정부가 더욱더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너무나 좀 뭐랄까 그 진척이 좀 느리지 않습니까? 네네. 보다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의 김태종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이사는 어디가 좋은가요? 당연히 OK 익스프레스죠. 일반 이사 및 포장 이사 그리고 사무실 이사까지 고객이 OK